안녕하세요. 교통안전 일원인 교육 진행을 맡은 김미진입니다. 어르신분들께서는 혹시 길을 건너시다가 또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위험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또는요, 분명 자동차가 오는 걸 보지 못했는데 어느새 몸과 가까이 다가와 있던 경험은 없으신지요? 아무래도 다들 한 번쯤은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해마다 우리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발생이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예전 같지 않아진 신체만 탓하기엔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큰 교통사고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보다 안전하게 보행을 하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교통안전공단의 이춘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최근에 어르신들 교통사고 발생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의 교통사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고요. 특히 어르신들의 행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굉장히 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교통사고에 취약하다고들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은 그 연세가 들면서 점차 신체의 조건들이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력이나 청각 이런 것들의 능력이 떨어지면서 위험에 맞닥뜨렸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강의를 시작해 주실 텐데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내용 들어주셨으면 하는지요? 어르신들께서 나는 자동차 사고가 무관하겠지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어르신들은 언제 어디서든 이런 교통재해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강의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강의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어르신들 모시고 교통안전 교육을 시킬 교통안전공단의 이춘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밝은 얼굴의 그 어르신들을 뵈니까 마치 부모님을 뵌 같이 반갑습니다. 오늘 교통안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행을 떠나는데 먼저 이 시간에도 멀리 길을 떠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선착장에서 배를 기다리는 사람, 또 어떤 역에서 간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이런 갖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어르신들 건강하게 이 자리에서 교통안전 교육 받는 게 가장 큰 행복이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 굉장히 반갑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현황을 어르신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르신들 교통사고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평균 수명의 연장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OECD 주요 가입국 중에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발생률 세계 1위입니다.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만 별도로 떼어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들 교통사고가 가장 높은 걸 알 수가 있고 주요 교통선진국은 10%대의 보행사고 발생률을 보이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소수 40%에 가까운 근접하는 교통사고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에 매일 5명 이상이 사망하고 60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그러한 교통재해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장의 어르신들의 위험 상태 또 보행 시의 위험한 상태를 실제 화면을 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도를 무단 횡단하는 할머니들, 거기다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위험에 노출된 고령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하는 교통경찰관. 그런데 도로 위에서 작업 중인 어르신들 발견. 안녕하세요. 바쁘시네요. 고령자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지도에 나서는데 넣으시는 거요? 항상 그 해마다 여기다가 이렇게 나락을 다 넣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차들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로 넘어가요. 네, 그죠? 근데 이렇게 큰 차들이 오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저 버스 들고 저 상당히 위험하네요.
저기 봐봐요. 잠깐만요. 저기 좁은 세게 도로에서 달리잖아요. 이렇게 과속으로 보면. 내달리는 대형 차량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듯이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는 특히 보행 중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보행 중 교통사고 발생률이 보행 중에 가장 많습니다. 55%대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이 이륜차가 11%, 그리고 자동차 승차 중이나 자전거 승차 중이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왕복 4차선 도로를 어르신이 뒷짐을 지고 그야말로 위험한 상태로 도로를 보행하고 있는 모습을 실제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어르신이 지정된 횡단보도나 지하도가 아닌 도로에 직접 차로에 나와서 걷고 있는 위험천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에 질주하는 자동차가 과연 이 보행자를 가만히 놔둘까요? 이 어르신은 그야말로 불행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로를 횡단할 때, 그리고 도로를 걸을 때 차량이 나를 알아보고 피해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도로를 보행할 겁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여러분들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다른 갖가지 요인으로 라디오를 켠다거나 내비게이션을 본다거나 휴대폰을 걸긴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달려오는 질주하는 자동차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100km 정도 달리는 운전자가 1초에 28m를 달려가면 3초에 100m 정도를 질주해 버립니다. 특히 운전자는 주변에 시선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속력이 빨라지면 주변의 모습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희생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유념해서 항상 보행 시에는 차량의 이동 흐름에 주의를 꼭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어르신이 도로에서, 보도에서 차로에 내려와 있거나 횡단보도상으로 내려와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대형 화물 트럭이나 버스가 회전 시에 연석까지 올라타고 있기 때문에 이 차로에 내려와 있거나 횡단보도상에 내려와 있는 어르신이 신체적인 큰 훼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가? 어르신들의 조치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씩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상대 가해 차량의 차량 번호와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작은 부상이라 하더라도 가까운 병원에 가서 최소한 엑스레이라도 찍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곳에 살든 멀리 살든 자녀에게 알려서 그 사고의 상태를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고로 정신을 잃었을 때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의 어르신들의 연락처나 그게 아니면 자녀들의 연락처를 반드시 호주머니에 보관하고 있어서 타인이 직접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취하는 것이 지혜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에 가입이 됐다면 보험회사에 바로 연락하는 것이 사고 발생 시 중요한 지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이용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이동 흐름에 바짝 신경을 쓰고 도로를 횡단해야 됩니다. 녹색불이 깜빡일 때는 건너지 말고 여유 있게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것도 지혜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장의 어르신들의 보행 실태는 어떤지 영상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의 현실은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역지사지 정신이 많이 사라진 듯합니다.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자기만의 생각이 옳다고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의 상황이 자칫 보행자와 운전자의 상충된 의견으로 큰 혼란에 빠질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 사례입니다. 무단횡단 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대구 남구 달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 발생한 사고로 무단횡단 중 횡단보도를 놔두고 6개월 놔두고 무단횡단 중 횡단하다 사망하는 75세 어르신의 모습을 직접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모임이나 나들이를 가셔서 친구분들과 한잔하고 도로를 건널 때에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최근의 교통사고 사례를 보면 어르신들 모임에 다녀오시다가 약주 한 잔 걸치고 횡단보도를 걷다가 넘어지셔서 큰 훼손을 입은 큰 부상을 당한 어르신들이 몇 개월째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항상 약주를 한 잔 하셨다 하더라도 횡단할 때, 보행을 할 때는 정말 정성을 들여서 바르게 보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거리의 보행 형태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길을 걸을 때는 차를 마주 보면서 걷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걷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화면에서 보시는 모습과 같이 차와 차 사이를 걸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차와 차 사이를 빠져나가는 행동 자체도 굉장히 질주하는 차량에 의해서 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보이는 쪽으로, 운전자가 잘 보이는 쪽으로 횡단하고 걸어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버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정류장에서 대기하셔야 됩니다. 성급한 마음에 차로에 내려와 있거나 하면 질주하는 차량에 의해서 큰 부상을 입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전에 버스 카드나 이런 동전을 챙겨두는 것도 지혜 있는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이용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시간에 꼭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차 시에 굉장히 많은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르신들이 버스 이용 시에 특히 하차 시 위험성에 대해서 영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들 보셨습니까? 방금 여러분이 보신 영상은 하차 시 주의를 게을리하여 봉고 승합차와 충돌하여 큰 부상을 입은 모습을 보셨습니다. 버스를 하차할 때는 갓길 쪽에 좁은 길을 통해서 엄청난 속력으로 달려오는 일반 소형 승용차나 오토바이를 왕왕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버스 하차 시에는 우측을 반드시 살피고 진행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없는지 확인하고 차에서 꼭 내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야간에는 반드시 어쩔 수 없는 외출 시에는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밝은색은 노란색이나 하얀색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가정에 반사체가 부착된 모자나 또 의류가 있으면 반드시 야간에 착용해 주시는 것도 안전을 담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주로 곤색이나 검정색,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는 것은 교통안전과는 굉장히 먼 불행한 그러한 색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어두운 복장은 15m 정도에서 식별할 수 있지만 정말 밝은 안전용품이 부착된 반사체가 부착된 그런 의류는 150m 이상에서도 라이트 불빛이 식별이 되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어두운 밤이나 흐린 날에는 안전용품을 반드시 착용해 주십사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행동 지침에 대해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밤이나 새벽에는 밝은색 옷을 입으세요. 둘째, 좀 멀어도 반드시 횡단보도나 육교를 건너세요. 셋째, 신호등에 녹색불이 깜빡일 땐 성급하게 건너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다음 신호에 건너세요. 넷째, 운전자가 나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길을 걸으실 때는 고개를 들고 차를 마주보면서 다니세요. 다섯째, 녹색불이 들어왔어도 양쪽에서 다가오는 차의 움직임을 계속 살펴보면서 건너세요. 여섯째,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부터 도로를 비스듬하게 가로질러서 건너지 마세요. 일곱째, 길 옆에 세워져 있는 차 사이로 건너지 마시고 시야가 탁 트인 곳에서 건너세요. 여덟째, 눈이 잘 안 보이시거나 소리가 잘 안 들리시면 안경이나 보청기를 사용하세요. 자, 잘 보셨습니까? 결국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안전에 신경을 쓰고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해서 그 형태와 심각성, 예방 대책에 대해 같이 알아봤습니다. 항상 어르신들의 건강과 미소 잃지 마시고 만수무강하시기를 빌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어르신분들께서는 계절별, 날씨별로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은 주로 주간에 보행 중 사고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중심을 두고 행동하는 그런 지혜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덧붙이고 싶으신 이야기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어르신들도 누구도 교통사고에 예외가 없습니다. 항상 불행이 나의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행동하실 때 또 이동하실 때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지혜 있게 행동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을 배려하기 위해 사회적으로도 교통안전 캠페인, 실버존 지정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의 인생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어르신들 스스로 좀 더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여유 있게 보행하는 습관 필요할 것 같고요. 항상 예방은 최선의 안전입니다. 무심코 오늘 하루만 하고 미루는 습관이 우리 가족의 영원한 슬픔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조심 또 조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